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포장입니다. 네, 비포장님, 저희가 맨날 스마트폰만 보니까 너무 눈이 아프고, 네, 답답하고 그런데 좀 문화생활 추천하실 연극이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친한 언니들과 문화생활 하고 왔습니다. 네, 대전의 아신극장이라고 소극장이에요. 그래서 연극을 보고 왔어요.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일단 한 줄로 요약 좀 먼저 해주시고요. 한 줄로요? 감동과 재미. 네, 여기까지 이제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이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스포가 있습니다. 줄거리.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이제부터는 비포장님 얼굴은 잠깐 커피를 딱. 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연극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네. 배경은 어떤 펜션이야. 바닷가에 그 캠핑도 할 수 있는 텐트로 할 수 있는 거와 그냥 그 펜션이랑 같이 하는 그 민박 같은 제주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기가 배경이에요. 거기에 그 펜션 주인이 나오세요. 한 50대의 중년 남성분이세요. 참고로 저랑 비포장님이랑 같은 시간대에 봤지만 비포장님 친구들이랑 봤고요. 저는 일행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어쨌든 맞습니다. 그 시간에만 본 겁니다. 오해 금지입니다. 오해 금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극을 보았는데 일단 등장인물은 펜션 주인 아저씨가 있고 거기서 장기 한 달 살고 있는 작가 지망생 차청미라고 아침마다 달리기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커플 잠깐 왔다 간 커플 그냥 지나가는 커플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이 오는데 그 청년이 아무래 작곡을 하는데 잘 안 되나 봐. 실력이 없어. 그래서 가수 지망생인가요? 작곡이요. 작곡이요. 네, 작곡 지망생인데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 곡 쓴 게 잘 안 되나 봐. 별로 시통치가 않아서 사실은 그 친구가 거기 오게 된 거는 자살을 하려고 온 거예요. 아이고. 삶을 마감하려고 암울하게 왔어. 그리고 그 어떤 시커멓고 큰 길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그 주인 펜션 아저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요? 저승사자가 그 펜션 주인 아저씨 이름이 차선인데 그 차선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전직 경찰이셨대요. 좋은 일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써 3명의 사람을 살렸대. 그래서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죽음을 미리 알려주려고 준비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 죽을 거라고. 근데 삶을 마감하실 시간을 준다고 해서 나에게 닥칠이라고 생각하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무엇을 하고 싶냐고 했는데 그 펜션 아저씨가 차선님이 아들을 만나야겠어 이렇게 아들. 근데 그 저승사자 말이 당신에게는 아들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들이 이제 차욱. 아빠는 차선, 차욱. 아들이 살짝 철이 없어. 아빠한테 막 돈 달라고 그러고 사업한다고 그러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결혼하자고 하니까 무슨 결혼이냐고 막 하고 우리 돈 많이 철딱서니가 없구나. 철딱서니가 없고 아빠한테 자꾸 의지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 독립도 못하고 좀 원룸에서 이렇게 직업도 딱히 없고 알바하면서 전전긍긍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았어. 아직. 서울에서. 그러니까 아직 아빠 눈에는 되게 얘를 두고 가기에는 좀 너무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이제 부르고 부인은 20년 전에 사고로 잃었어. 아이고. 그래서 잃으면서 경찰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낙향을 해서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아들을 불러서 아들이 내려와서 아빠 바쁜데 왜 자꾸 오라가라 해? 왜 불렀어? 막 이렇게 오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거기 동네에 친구분이 있어. 어릴 적 친구 여자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오늘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오늘이라는 친구도 있었어. 이 차선이라는 펜션집 사장님과 또 그 여자분과 오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오늘이는 고등학교 시절에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아버지는 평생을 딸을 찾아 헤매다가 못 찾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거기 저승사자가 이제 그 펜션에서 미스터 차로 이제 미스터 차. 사람들 이제 현생의 사람들 눈에는 그냥 미스터 차야. 약간 종업원처럼 일을 도와주고 있어. 누군지 몰라. 정체를 아는 거는 그 남자분. 우리 돌아가신 차선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 날까지 같이 머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승사자가 그 머무는 동안에 그 집에 귀신이 찾아오는데 교복을 입은 여고생 걔만 보이는 거야. 이 차사 눈에만 보여. 그러니까 저승사자 눈에만 얘가 보여. 거기에 있는 손님들 그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귀신이니까. 근데 어느 날 만나서 얘기를 하지. 차사님, 우리가 이제 저승사자를 차사라고 부르잖아요. 함흥차사, 차사 강림 알죠? 차사님, 너는 왜 구천을 지금 몇십 년째 떠들고 있느냐? 왜 못 올라가? 그랬더니 저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시체도 못 찾고 있어요. 어딨냐? 그러니까 무슨 어디 벼랑 절벽 아래에 있는데 아직 아버지가 아직도 저를 찾고 계신데 저를 못 찾아서 장사도 못 지내주고 그래서 제가 승천을 못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저승법상 발인 전에 찾아서 화장을 해서 해야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네. 우리 선이한테, 선이가 누구냐면 차선 펜션 사장님 이름이요. 우리 선이에게 말을 해. 친구 걔가 오늘인 거야. 오늘이 아까 말한 3명의 친구 차선이랑 그 여자분이랑 오늘이랑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실종됐던 오늘이야. 얘가 나를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내 시체를 찾아서 유해를 수습해서 빨리 화장을 해서 아빠랑 같이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는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또 17살에 혼자 딱 비명행사에서 너무 추웠시오, 너무 힘들었시오 이렇게 불쌍하게 와, 똑같아요. 예. 내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다. 내가 차선한테 얘기를 해주마 했더니 또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은 차사님이 벌점 먹고 또 이제 거기도 이제 그게 있어. 페널티를 받잖아요. 페널티 받아서 또 저번에도 걔가 사랑을 깊이 하다가 아주 오래 전에 사랑하는 인간과 사랑을 여자 했구나. 의사를 깊이 사랑하다가 그 들켜가지고 몇십 년 동안 또 형벌을 받았구나. 형벌 받고 왔단 말이에요. 나 옛날에도 형벌 받았어. 저기 금지된 사랑하다 형벌 받아서 이러고 또 하면은 나 진짜 요번에 완전 끝장나 안 돼. 막 근데 또 얘가 그 친구들 2명 우리 차선하고 여자분 그분 한 번만 대화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전할 고맙다고 전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또 17명 혼자 돼서 비명 행사에서 너무 추웠시오. 막 이렇게 불쌍하게 하니까 또 얘가 거기 더블 캐스팅 된 분 같아요. 너무 추웠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불쌍하게 또 하니까 얘가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다. 그럼 잠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해를 찾을 수 있게 알려줘서 가서 유해를 수습해서 화장을 해서 아버지랑 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친구 2명이랑 만나게 해줘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우누라 잘가 너는 아직 그대로구나. 고등학생 모습 그대로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작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랑 다시 저승으로 잘 승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근데 이제 차선이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뭐가 온다고 그러지? 하여간 무슨 게 와 통지서 같은 게 통지서가 와 이제 통지서 같은 게 이제 같이 올라가야 돼. 얘기해주고 가게 된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아주 개차반인 거야 아직. 그래.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유하라고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만 나와. 어디 갔어? 또 어디 딴 여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결혼하자는데 왜 안 해? 남자친구가 사라졌으니까. 그 남자친구가 막 너 왜 이렇게 자꾸 집착해? 막 이렇게 하지 마. 우리 천천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바하는 처지에 무슨 결혼이야? 하면서 아니야 결혼해야 돼. 그럼 지금 어디 갔어?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저 여자 헤어져야 되겠는데 저 여자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상한 여자로 비춰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이 펜션으로 찾아온 거야. 남자친구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는 그 집이 이제 미래 시아버님 집인 걸 이제 몰라고 와가지고 막 그 차청미 거기서 한 달 머무는 작가지망생이랑 어떻게 잘못 이렇게 오해를 했구나 또. 멱살 비슷한 거 잡는 걸 보고서 딱 나타나서 둘이 무슨 사이야 막 이렇게 또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 또 있었는데 오해를 풀고 뭐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가씨가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잠깐만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맵지만 비빔젓갈 협찬으로 이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맵지만 비빔젓갈. 맵지만 비빔젓갈 맵다리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네. 광고 끝났습니다. 네, 광고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네, 작가지망생과 그렇게 해프닝이 있어서 어쨌든 잘 이러저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신을 했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얘는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그러니까 그 유아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버님 어차피 놔둬도 자리 못 잡고 정신 못 차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데리고 와서 사람 만들고 살게요. 아유 여자 잘 얻었네.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자꾸 심통을 부렸어요. 아, 원래 그런 여자는 아니었구나.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착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아버지가 이제 네. 죽을 때가 됐잖아. 네. 아들한테 너 펜션을 네가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지금 일하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사장이 그 호프집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 권리금이랑 해서 한 1억 5천 들어가는데 그거 아빠 나 돈 좀 해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경험도 없고 잘 알아보긴 한 거니. 그러니까 얘가 또 확 내면서 불타고. 아니 아빠는 날 못 믿고 맨날 이렇게 날 못 믿어주고 하니까 내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아유. 거기서 우리 차사님 저승사자가 이제 거기 미스터 차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아들한테 아들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아버지가 너 친아버지도 아니야. 니네 엄마. 근데 그 말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막 못하게 하겠지. 사장님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말렸는데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전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혼을 하고 아기를 데리고 재혼을 한 거고 이 아버지는 재혼해서 만난 아버지고 네 친아버지가 아니다. 근데 한 번도 친아버지 아닌 것처럼 안 하고 사랑으로 길렀다. 이런 아버지한테 네가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듣고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얘가 충격을 먹고 뛰쳐나가서 고민을 하다 돌아와 확 찾았는데 이제 없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속색이고 할 때마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혼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놔두셨냐고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막 화를 내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신 차리고 사람 될게요 이렇게 변하면서 그 펜션을 물려받아서 그 호프집 안 하고 그거를 애기 낳고 잘 살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걔네들이 잘 그러면서 차사가 그랬어. 아들을 셋 낳고 이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편하게 눈을 감고 돌아가시고 근데 여기서 또 한 스토리가 있어. 어떤? 우리 차사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예. 오래오래 전에 예. 최초의 의사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그냥 그 극 중에서 그래. 예. 그 이름이 차청미였고 그래서 뭐 사랑해가지고 근데 지금 거기서 머물고 있는 작가 지망생 차청미가 자기가 옛날 그 의사였던 그분 너무 존경해서 필명으로 차청미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네 고조할머니인데 고조할머니 평생을 싱글로 살면서 미스로 살면서 이렇게 의사로 살아왔던 분이래.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드는 의문? 평생을 미스로 사셨는데 어떻게 너는 태어나고 니네 할머니는 태어나가지고 니네 엄마도 태어났을까? 동종녀야? 그렇지. 근데 그때 그 사랑했던 차청미 그 할머니가 우리 차사랑 인간 여자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여자가 이 여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낳은 애가 그 이 차청미의 할머니여서 아 어떻게 얘가 고손녀 손녀 내가 고조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뭐야 이 양반 미스터 차 어떻게 대인게 도라이야 뭐 이렇게 얘는 모르잖아요. 모르지. 저승사단지 그러니까 얘 고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또 거기에 잔잔하게 껴있고 둘이 그러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네. 안타깝게도. 아이고, 절대 안 되지 그거는. 예. 손녀랑 그죠? 그거는 피가 동족 성잔의 비극. 근친상가. 그래, 어쨌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랑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둘이 이렇게 별을 보면서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을 뻔했는데 둘 다 안 된다.로 마무리되면서 요 스토리는 그러니까 그 펜션 사장님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을 사람 만드는 거 그리고 아주 고등학교 때 잃었던 친구를 유해를 거둬서 아버지와 같이 보내는 거 그리고 우리 저승사자로 왔던 사람이 첫사랑에 이제 손녀의 손녀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거기에 아까 자살하려고 왔던 총각도 있었잖아요. 네. 걔를 다시 이렇게 잘 다독여가지고 열심히 살게 했던 내용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버무려진 거기 오는 손님들의 사례들이 버무려진 그런 스토리인데 중간중간 코믹 요소도 있어서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스토리 자체도 감동적인 부분도 많아서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박수도 많이 쳐주고 재밌게 봤던 연극이었습니다. 연극 그 출연자분들의 연기들도 빛났던 것 같아요.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진짜 다들 캐릭터가 찰떡으로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일단 중심을 잘 잡아주셨잖아요. 아버지 역할 하신 분도 너무 그 배우분도 너무 인상도 좋으셨고
푸근한 연기 너무 잘하셨고 그 차사로 나왔던 분은 차사 네. 강림에서 그 나왔던 분인데 거기서 그대로 저승사자로 나오니까 저도 그 되게 반갑고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멋지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성우처럼 완전 이렇게 동굴 목소리? 뭐 그런 목소리 듣고 생긴 것도 정말 좀 잘생겼어요. 예. 몸매도 진짜 깡 말라가지고 아니 그냥 깡 말랐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앞으로 모델 몸. 전도가 유명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그 작가지망생 여자분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책을 낸 게 나온 거예요. 예. 마지막에. 근데 그 저승사자의 사랑 이야기 해서 예. 그 스토리가 해서 책을 내서 이제 작가로 성공한 얘기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풀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는 이거 들으시면 보시면 안 봐도 돼. 그 연극 보실 분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네, 연극을 보실 분은 먼저 이 이야기를 보시면 안 되고 연극을 보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재밌을 거예요. 맞아. 새록새록 나니까. 생각날 거예요. 저 진짜 기억 잘하죠. 진짜 그 주인공까지 기억을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 비포자님께서 소개하는 아주 힐링 연극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아신극장 대전 아신극장에서 7월 16일까지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효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